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또 절기상 입하였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죠. 이 절기답게 정말 한낮에는 요즘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고요. 일교차도 매우 크게 했습니다. 정말 초여름과 봄의 중간 정도의 날씨가 계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일 오전엔 또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평창군 같은 경우는 6.1 지방선거 심재국 전 군수와 또 평창군 한왕기 현 군수 간의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되는데요. 오늘 심재국 후보 연결해서요. 좀 출사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지방우정청이 선남을 팔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5월 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춘천의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어제 정식 개장해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어제 입장객을 10,000명으로 제한했고 이틀 전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레고랜드는 지난 2011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투자 합의 각서를 체결한 뒤 개장까지 11년이 걸린 것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연간 200만 명의 가족 단위 방문객이 예상되고 이를 통한 경치적 효과는 5,900억 원, 또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는 8,900여 명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홍천과 횡성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3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4일 홍천군 강동면 야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한 구에 대해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같은 날에 횡성군 우천면 하곡리 또 영월군 영월읍 사목리 야산에서도 야생 멧돼지 폐사체 2구가 역시 ASF에 감염돼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우선 돼지 이동과 도축장 출하 시 임상과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평창군수 후보 6.1 지방선거에서 리턴 매치 좀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심재국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한왕기 후보와의 재승부가 성사되었는데요. 자, 오늘 심재국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심재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좀 약간 그렇고요. 가운데서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4년 전 선거 때 24표 차이였는데요. 네. 이게 전국 최소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24표 차이였었죠. 24표요. 네, 네. 이게 그 결정이 난 게 새벽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4시 반 정도 났습니다. 결정. 사실 저희가 한왕기 후보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24표 정말 그것을 더욱더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서 4년 동안 그 군정 활동을 펼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24표 차로 패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절치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4년 동안 좀 여러 많은 또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그동안 우리 24표로 낙선하고 나서요. 제 개인의 부족했던 것이 당시 저를 지지해 주던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했었습니다. 사실 지난 선거는 상대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싸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유권자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출마자의 정책과 비전 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부재자 투표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정말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선거 당시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상대방 그 선거 관계자와 공무원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무거운 처벌을 받은 부분도 네. 우리 평창군 선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과 또 우리 800여 공직자들은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사흘도리로 뉴스에 터지지 언론 보도에 평창군 위상을 걱정하고 특정인에게 쏠려 있는 군정에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 순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군정에 당황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정리하고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심재국이 아닌가. 저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평창군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정책, 순리와 원칙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또 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번과 상황이 네.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우리 심 후보님이 현직 군수였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상대방이 현직 군수이고 또 네. 인물보다도 구도 싸움에서 졌다라고 하셨거든요. 당시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이제 보고 계십니다만은 이번엔 구도가 전혀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고요. 현재 또 강원도 전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좀 국힘이 상당히 좀 우세한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뭐 저는 그 24표로 떨어지고 우리 평창군 어느 지역이든 우리 평창군이 우리 서울의 면적의 2배 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평창군이 넓은 지역이고 또 골짝골짝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낙선 후에 4년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만났던 주민들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충고와 지역 현안을 수첩에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합해서 선거 공약을 확정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선거 관계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 1시에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계신 여러 국민들을 만나 뵙고 평창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지지 호소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농업 정책 토론과 또 TV 토론이라든가 차분히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꼭 반전을 해서 승리를 해서 우리 평창 군민들에게 또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면서 선거 당락에도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였나요? 심 후보님의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시된 이 기사를 좀 수백 장 정도 이제 전단지가 이제 돌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투기 사실이 거론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일단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그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가난하게 살다가 저희 저희 집사람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빚도 조금 내고 이래서 그때 18년 전 토지를 2,0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2,000평을 구입을 해서 10년을 가지고 장기 보유를 했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이익을 많이 남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투기는 올해 사서 내년에 팔고 또 거기가 어떤 개발 발전 계획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알고 샀을 때 또 어떤 그 이익을 많이 남겼을 때 그게 투기인데 저는 산지가 10년이 넘어서 매매를 했고 또 이익금도 많이 남지 이자도 대체되지 않게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그 안에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땅을 군수할 사람이 20년 전에 땅을 샀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투기라고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단지를 가지고 막 뿌리고 이것은 선거법에도 위반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저를 음해 공작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거의 아마 그 범인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 세력이 누군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지지도가 높거나 또 전직 시장 군수들도 아무리 지지도가 높아도 어떤 투기를 했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공천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 투기건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제보를 했지만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을 때 이거는 투기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20여 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에도 확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아주 굉장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용의자도 어느 정도 그 압축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향후 네. 또 수사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또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여쭤봐야 되는 건데 시간이 오늘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4년 동안 또 한왕기 군수의 또 군정 활동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네. 그것과 연계해서 이 가장 우리 후보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평창군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평창군은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브랜드 가치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됐어요.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머물 수 있는 관광. 그러니까 우리가 청옥산 600마지기를 잘 개발해서 관광객이 남북권으로 좀 유입을 해서 우리 평창군이 어느 지역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유치, 또 서울대 농생대를 이용한 기업 유치라든가 방민 농공단지를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으로 우리 인구 소멸의 그 공동화 현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교육도 우리 평창에 낙후됐지만 교육 부분도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문화, 관광 그리고 또 농업이 우리 평창군의 30%가 됩니다. 이런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보조와 지원해서 우리 평창군민들 어느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창을 만들어 가도록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창 같은 경우 아까 서울 지역의 면적의 몇 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또 계속해서 좀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 평창군은 이 고속도로가 이 북부권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북부권에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권에 지나가는 이 관광객들을 밑한 그 600마지기를 개발을 하고 평창읍 소재지 주변에 관광지를 만들어서 이 관광객들이 평창 남부권으로 유입을 하고 또 평창 남부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인들에게 또 축산인들에게 또 임업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또 보조를 해줘서 농업인 자영업인들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 인사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무질서한 우리 군정을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거는 과거보다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90% 예산을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평창군 재정 현실에서 누가 예산 확보를 유리하게 또 누가 민생을 해결하는 데 유리한지를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군수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과 유성범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 기호 2번 심재국은 실망시키지 않고 뚝심 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평창, 변화가 즐거운 평창을 통해 왜 심재국이어야 했는지를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여당 후보가 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재국 평창군수 예비 후보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원주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정말 일주일 동안에 또 대진표가 확정이 되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원창무 전 원주시장, 또 국민의힘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창묵 전 시장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4일 비대위가 끝난 후에 브리핑을 갖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선거구 중에서 원주갑 지역구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을 전략 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갑 지역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 지역이 됐습니다. 또 이날 전략 공천을 받은 원 전 시장은 원주고와 중앙대를 졸업했고 원주시의원을 거쳐서 원주시장 3선을 역임했습니다. 앞서서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어서 예비후보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중도 하차한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박정화 후보 현 그 원주갑 지역구의 협의회장이기도 하고요. 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회의를 열고 박정화 전 대변인이자 원주갑 당협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원주 출신인 박 전 대변인은 원주 진광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청와대 대변인과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선대위에서 공보수석 부단장으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수가 만만치 않아서 도지사 선거와 더불어서 원주갑 보궐선거 역시 전국에서 손꼽히는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신인으로 처음 원주갑 지역구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당시 이광재 전 의원에게 패했지만 4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만큼 참선 원주시장을 지낸 원창묵 후보와 빅매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다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거 분위기 이제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볼 선거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일부 지역에서는 전현직 단체장들이 본선에서 또다시 승부를 가리게 되었고 도의원 출신 후보들끼리 경쟁 구도도 형성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소속 출마자들이 나온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또다시 적수로 만난 곳은 화천과 평창, 인제와 횡성입니다. 앞서서 인터뷰하셨던 평창에서는 심재국 전 군수와 한원기 현 군수가 맞붙게 됐고요. 화천에서는 최문순 전 군수와 그리고 김세훈 후보, 여기에 인제에는 최상기 현 군수와 이순선 전 군수, 횡성에서는 장신상 현 군수와 김명기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인제 군수 자리를 놓고 민주당 최상기 현 군수와 국민의힘 이순선 전 군수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재보궐을 시작해서 2014년 제6회, 2018년 제7회 등 세 번의 선거에서 이순선 전 군수가 두 번의 승리를 했고요. 또 최상기 현 군수가 1승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박빙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번 네 번째 선거에서는 과연 누가 얻게 될지 관심이 큽니다. 또 지난 선거에서 불과 24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었던 평창 군수 선거에서는 한원기 현 군수와 심재국 전 군수가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2020년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횡성의 장신상 현 군수는 김명기 국민의힘 후보와도 구면이고요. 원주시장 선거에서는 전 도의원들이 겨루게 됐습니다. 9대 도의원을 함께 지냈었던 민주당의 구자열, 국민의힘의 원광수 전 도의원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 원주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무소속 출마 지역이 또 관심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후보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도 관심 지역입니다. 원주시장 경선 대상에서 배제된 이후 이강우 전 국회의원은 당을 탈당한 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또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맡았었던 심상화 전 도의원도 동해시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영월군수 선거 경선에서 배제된 박성규 전 군수도 무소속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에 나섰고요. 또 국민의힘 강릉시장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김한근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 또 춘천시장 선거에서는 이광준 전 춘천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섰습니다. 대선 승리로 어느 정도 유리한 대형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소속이었었던 후보들이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도 이들을 선전할수록 국민의힘 후보가 고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판 자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로 나온 후보들 다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는 인물들은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찻잔 속의 태풍은 끝날지 아니면 또 선거 구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열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우정청이 산남을 팔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원우정청의 쇼핑몰을 통해서 가운데 봄철 대표 산나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취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산나물 팔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강원우정청은 2020년부터 3년째 산나물 팔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각종 축제가 취소되면서 도내 농가의 판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돕기 위해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우체국 쇼핑몰에 특별 브랜드관을 개설해서 강원도 산나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강원도 산나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강원우정청과 도내 시군이 할인 쿠폰을 지원해서 전국 소비자는 10% 저렴한 가격으로 산나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에 들어가면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우체국 쇼핑몰을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 봄철 산나물 어떤 종류가 판매되고 있습니까? 네, 산나물 팔아주기 캠페인은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여 명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처음 상품을 구매했던 분들이 다시 다음에 마켓을 찾는 재구매율과 만족도가 높고요. 상품의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1년 중 봄철 지금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산나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봄철 산나물인 곰치와 명이나물, 어수리, 취나물, 곤드레가 판매되고 있고요. 오는 15일까지 마켓이 진행되는데요. 강원지방우정청 송은아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강원 지역 대표 특산물인 산나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축제 취소 등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돕기 위해서 우체국의 온라인 쇼핑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 확대 방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 지역 산나물 생산자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상품을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중에 지금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산나물로 일교차가 큰 청정 강원 지역에서 자라서 맛과 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고, 또한 강원지방우정청 및 도내 시군의 10% 할인 쿠폰 지원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알뜰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산나물 팔아주기 캠페인 올해가 이제 3년째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년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그간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확대됐는데요. 소비자들의 온라인 시장 이용률이 증가한 데다 판매되는 강원도 산나물의 품질 만족도가 높아서 재구매율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강원도 제철 산나물 기획전이라는 특별 브랜드관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할 만큼 시장이 성장했는데요. 강원지방우정청의 우체국 인프라가 도내 농가의 상품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을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앞서서 도내 200개 공공기관에 도내 농가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협조를 부탁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지방우정청 송은아 주무관 이야기 듣겠습니다. 연중으로 영세 농가 및 중소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해 강원도와 시군, 강원도 사회적 경제기업지원센터, 강원 농촌융복합 산업지원센터, 강원도 경제진흥원 등 공공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은 강원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 수행에 좀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급가행이나 폭염, 장마,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어민의 판로 확보 등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6년 연속 1위의 성적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복만을 배달하는 우체국과 강원지방우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산나물 팔아주기 캠페인 외에도 여러 가지 문동 특산물 판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되었습니까? 네, 강원지방우정청은 도내 농특산물의 판로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도내 캠페인 소식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공급 과잉으로 산지 폐기 위기에 낙진 화천 애호박 농가를 돕기 위해서 우체국 쇼핑몰에서 판매를 진행했는데요. 준비한 수량 2만 8천 개를 모두 전량 판매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과 삼척, 동해안 지역의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희망 나눔 특별전을 진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내 농가도 돕고 질 좋은 또 강원도 산나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번 산나물 팔아주기 캠페인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고요. 오늘 순서는 이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